요즘 들어 금전운이 나쁘거나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목걸이 하나로 여러분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몸에 지니는 장신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과 주변 환경의 기운이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목걸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하여 오히려 불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을 비교하며 여러분의 운을 열어드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째, 꼬인 목걸이를 그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목걸이가 꼬여 있다는 것은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모든 사물에는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목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인이 꼬여 있으면 그 안에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마치 꼬인 호스에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꼬인 목걸이를 그대로 착용하면 우리의 운도 함께 꼬이게 됩니다. 특히 목걸이가 3번 이상 꼬여 있다면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물운의 저하나 인간관계의 꼬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목걸이를 착용하기 전 반드시 꼬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바르게 펴서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자주 꼬이는 목걸이가 있다면 그 목걸이는 여러분과의 궁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목걸이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목걸이가 꼬여 있지 않은지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깨진 목걸이나 손상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장신구가 손상되었다는 것은 그 기운도 함께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옛 동양의 지혜에 따르면 물체의 상태는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깨진 거울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미신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던트가 깨졌거나 체인이 끊어진 목걸이는 재물의 유출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면 돈이 새나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오랫동안 착용했던 목걸이의 잠금 장치가 망가졌음에도 그대로 착용했다가 그 후 연속적으로 사업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펜던트에 금이 간 목걸이를 계속 착용했더니 지갑에서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손상된 목걸이는 반드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착용하지 말고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목걸이는 전문 장인에게 맡겨 제대로 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너무 짧거나 너무 긴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목걸이의 길이는 우리 몸의 기운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를 차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짧은 목걸이, 특히 목을 조이는 듯한 초커 스타일의 목걸이는 목 부근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는 마치 좁은 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는 기운의 흐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목 부근은 우리의 의사소통과 창의성과 관련된 중요한 에너지, 중심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의 기운이 막히면 인간관계나 자기 표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긴 목걸이는 기운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배꼽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목걸이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에너지와 관련된 하단 차크라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을 너무 넓게 펼쳐 놓으면 그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심장 부근까지 내려오는 적당한 길이의 목걸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의 심장 차크라와 일치하며 사랑과 조화, 그리고 풍요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걸이를 구입할 때는 자신의, 특히 노년층인 경우 본인의 체격과 목의 길이에 맞는 적절한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받은 중고 목걸이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장신구는 착용자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이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목걸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행했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걸이를 정화 과정 없이 착용하면 전 주인의 운세 패턴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행했거나 병을 앓던 사람의 목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목걸이를 받아 착용한 후 갑자기 운이 나빠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중고 목걸이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깨끗한 물에 소금을 약간 섞어 목걸이를 하룻밤 담가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 줍니다. 단, 보석의 종류에 따라 물에 담그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빛이나 햇빛에 목걸이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개의 목걸이를 한꺼번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레이어드 목걸이라고 하여 여러 개의 목걸이를 동시에 착용하는 패션이 유행이지만 이는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목걸이는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 방송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목걸이를 동시에 착용하면 이러한 기운들이 충돌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재질이나 상징을 가진 목걸이들을 함께 착용하는 것은 기운의 혼선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은 서로 다른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양의 에너지를, 은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둘을 함께 착용하면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문화나 종교적 상징을 가진 펜던트들을 함께 착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종교의 기도문을 동시에 외우는 것과 같이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면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재질과 상징을 가진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가장 중요한 1개의 목걸이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무거운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장시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운의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목에 걸려 있으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생기고
이는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목과 어깨 부위에 중요한 경락에너지, 통로이 지나간다고 봅니다. 이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이 생기면 전신의 기운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무거운 목걸이는 목과 척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목과 척추에 부담이 가는데 무거운 목걸이는 이러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와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펜던트는 심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장의 에너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심장 차크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사랑과 조화의 에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목걸이를 선택하여 편안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착용했을 때 10분 이상 지나도 목이나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무게가 적당합니다. 7째, 자신의 생년월일과 맞지 않는 보석이나 금속으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행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재질의 목걸이는 오히려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물의 기운을 가진 보석을 착용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에 맞는 보석과 금속을 알고 그에 맞는 목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주나 오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띠와 계절에 따라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태어난 사람은 나무의 기운과 관련이 깊으므로 녹색 계열의 보석이나 나무 재질이 들어간 목걸이가 좋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과 관련이 깊으므로 붉은색 계열의 보석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타고난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째, 밤에 잘 때도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목걸이나 오랫동안 착용해온 목걸이의 경우 잠시도 떼어놓기 싫어 잠을 잘 때도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회복합니다.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는 수면 시간이 우리 몸에 기가 재충전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때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완전한 휴식을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금속 재질의 목걸이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금속은 에너지를 전도하는 성질이 있어 주변의 전자기파나 다른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잠을 자는 동안 엉키거나 목을 조일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체인이 섬세한 목걸이의 경우 잠을 자는 동안의 움직임으로 인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목걸이를 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를 벗을 때는 침대 머리맡이나 안전한 보관함에 정중히 모셔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간단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목걸이를 벗어두면 목걸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9째,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각 시기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적합했던 목걸이가 현재의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도전과 성취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붉은색이나 황금색 계열의 목걸이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유지하는 단계에서는 안정과 지속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목걸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적합한 목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목걸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보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에너지를 고려하여 목걸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걸이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목걸이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더러워진 목걸이를 그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목걸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나 땀, 기름기 등으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목걸이는 물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지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먼지와 오염물질은 목걸이의 기운을 막고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깨끗한 창문이 햇빛을 잘 통과시키지만 더러운 창문은 빛을 가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금속 재질의 목걸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색된 목걸이는 원래의 기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목걸이를 깨끗이 닦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은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닦거나 전문 보석상에 맡겨 초음파 세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이 있는 목걸이는 보석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법.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방법들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목걸이를 착용해야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년월일에 맞는 보석이나 금속으로 만든 목걸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5가지 기본 요소, 금, 목, 수, 화, 토 중 하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금이나 백금, 은과 같은 금속 재질의 목걸이가 좋습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녹색 계열의 보석이나 나무 재질이 들어간 목걸이가 좋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보석이 좋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붉은색 계열의 보석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황색이나 갈색 계열의 보석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주변의 사주나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목걸이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걸이의 이상적인 길이는 심장 부근까지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이는 우리의 심장 체크라고 불리는 에너지 중심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의 목걸이를 착용하면 심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고 사랑과 풍요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목걸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목걸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깨끗한 물에 소금을 약간 섞어 목걸이를 담그는 것입니다. 이때 보석의 종류에 따라 물에 담그면 손상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달빛이나 햇빛에 목걸이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보름달 아래에서 목걸이를 정화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자신의 목적에 맞는 펜던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의 모양과 재질은 각각 다른 의미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동전 모양의 펜던트나 황금색 보석이 있는 펜던트가 좋습니다. 또한 중국 전통의 재물신인 재신의 모습이 새겨진 펜던트도 재물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녹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보석이 있는 펜던트가 좋습니다. 특히 비취나 터키석은 건강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애정운을 높이고 싶다면 하트 모양의 펜던트나 분홍색, 빨간색 계열의 보석이 있는 펜던트가 좋습니다. 특히 로즈 쿼츠는 사랑과 조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유명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출세운을 높이고 싶다면 용이나 봉황 같은 강한 생물의 모습이 새겨진 펜던트가 좋습니다. 또한 자수정과 같은 보라색 계열의 보석도 성공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제 특별히 재물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목걸이 착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목걸이는 황금색이나 은색 계열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순금으로 만든 목걸이는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순금 목걸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펜던트의 경우 원형이나 팔각형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원형은 끊임없는 재물의 순환을, 팔각형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동전 모양의 펜던트나 재물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펜던트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도교나 불교의 비법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특별한 문양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은 재물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막아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목걸이를 착용할 때는 특별한 의식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목걸이를 정화하고 향을 피운 후 목걸이를 3번 향 연기 위로 통과시킨 다음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나 명상을 함께 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재물운을 높이는 목걸이는 가능한 한 매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하여 재물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때는 목걸이를 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목걸이를 선택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운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 외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걸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착용해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특별히 편안함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목걸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목걸이에 강하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그 목걸이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직감적인 끌림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자신의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나 이야기를 부여하면 그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목걸이, 어려움을 극복한 기념으로 구입한 목걸이 등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목걸이는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 목걸이가 우리의 운세, 특히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걸이를 찾아 올바르게 착용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몸에 지니는 장신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목걸이는 심장과 가까운 위치에 착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목걸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소중히 다룬다면 분명 여러분의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걸이가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선한 행동이 함께할 때 목걸이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